결자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좀 비장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번 정부는 단순히 그냥 무능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공정과 정의의 기준, 일반적인 상식까지도 지금 파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야권이 이기지를 못하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대선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제가 몸을 던져서 우선 그 불확실성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한 10년 서울시장으로서 그걸 했잖아요. 서울이 지난 10년간 뭐 발전은커녕 사실상 퇴보했습니다. 퇴보했다. 유럽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그렇지 못하고 침체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비전이라고 하면 자유창의 도시 서울, 첨단 스마트 도시 서울,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 청년 행복 도시 서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철에 블랙 아이스라고 그냥 지나가다가 차석 어들이 많이 납니다. 예. 그걸 그 인공지능과 그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서울 시내에서 그런 가능성이 많은 도시들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미리 열선들을 묻어가지고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난 대응을 넘어서 오히려 재난 예방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서울이 많이 뒤처진 거거든요. 대표님도 지금 정책 공약 내는 건 1년짜리는 아니잖아요. 5년짜리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내놨습니다. 대선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저는 서울시장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 주관하는 경선에 참여하겠다. 원샷 경선을 요구했는데 거부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안할 때. 예, 그렇지만 저는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보궐선거 같으면 휴일이 아니고 8시까지 투표인데 잔업 처리하다가 집에 가면 8시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고 그러면 조직선거가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의 민주당 조직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한 정당이 이렇게 강고한 조직을 가진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또 있는 것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는 게 다른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인데요. 예를 들면 3월이 되면 백신 접종쇼를 한다든지 재난지원금 뭐 가구당 200만 원씩 주겠다는 뭐 재난지원금 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지율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더라도 언제 또 이렇게 출렁거릴지 알 수가 없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 나경원 후보는 안 대표가 제안하면 자기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제안했던 것이 지금부터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 그게 제일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3월 달부터 시작하면 안 되느냐? 늦습니다. 뭐 3월 초에 그쪽에 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밖에는 그 후보 등록까지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때 자칫 서로 그 결론이 안 나면 정말로 3자 구도로 그냥 갈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으로 국민의힘 자체가 거부했다 생각은 안 하시네요. 예, 아마 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들을 보면 그러면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뭐 지나서 이야기입니다만 저보고 입당하라는 게 유일한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탈당 요구입니다. 지금 지지율 한 10% 정도 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탈당을 하면은 나중에 누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지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 10%를 잃으라는 또 그런 요구여서 그건 현명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당은요? 유일하게 제안한 게 입당이었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이 문제는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막연한 그 생각에 기반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부동산은 복잡계입니다. 어떤 하나를 변화시키면 다른 어떤 게 변화될지 사람이 알 수 없는 게 이 복잡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저 세금 폭탄만 때리면 부동산값 떨어질 텐데 이겁니다. 민간과 공공이 합해서 앞으로 5년 동안 74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제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그 비율대로 이 재산 세율을 내리면 작년에 냈던 재산세와 올해 내는 재산세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게 또 제 공약이었습니다. 그 의료 전문가로서 볼 때 어떻습니까?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몇 월 달에 몇 개의 백신이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백신이 수입이 되는가, 그걸 월별로 정리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백신을 만드는데 거기 이미 생산 계획이 몇 월 달에 몇 개를 생산하고 이거는 어느 나라에 보낸다는 게 다 있습니다. 거의 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계약을 시도를 한 겁니다. 뭐 5천만 명분을 저 계약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샘플로 2월 달에 5만 명분 들어오고 나머지는 2022년에 들어오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매달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사실은 유럽연합 쪽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나고 미국 FDA도 승인이 안 났습니다. 재난지원금 우리 안 대표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재난지원금이니까 그 이름 그대로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줘야지 재난을 안 당하고 월급도 그대로인 사람에게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밖에는 못 버틸 거라고 그러네요. 국가 정책에 따르면서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또 국가의 몫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의 긴 터널 중에 이제 절반 왔습니다. 그리고 4차 확산, 5차 확산도 가능합니다. 지금 쓸 수 있다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재난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10년간 침체된 서울을 발전시켜야만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의 성추행으로 비롯된 선거입니다. 심판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그런 마지막 선거입니다. 지금 야권 지지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스스로는 그 두 가지 그런 요건, 자격을 다 갖췄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아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